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는 주말에 업로드했듯이 이번 주 내내 각종 경기 지표가 발표되면서 미국 주식 시장을 흔들고 있고요. 평소 같으면 관심도 안 가질 실업 청구, 채권 금리 지표이지만 변동성이 크고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작은 지표 하나하나가 중요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조정기고요. 테슬라나 애플 이런 한두 기업이 기업 내적인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전체 경기가 안 좋은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시스템 리스크는 항상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우리가 기업 분석을 잘못한 것이 아니죠. 항상 시장은 변동성이 존재해왔고 기업 외적인 문제는 당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기업의 펀드멘탈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명품 가방을 보면 쉽고요. 경기가 안 좋아서 명품 가방이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품의 가치가 떨어지나요? 네, 아니죠. 경기가 돌아오면 살 사람 또 사고 명품 그 자체로만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신에 몇몇 테슬라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사람들은 그냥 명품 가방 비싸니까 못 사는 것 뿐이고요. 사고는 싶은데 못 사고 남이 사니까 배 아픈 거지요. 지난 이틀에 걸쳐서 이 양을 분석해 보았고요.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해서 어제 영상은 좀 길게 찍었습니다. 핵심만 꼭 짚어서 분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CEO 후아즈가 말하는 의미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죠. 현실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미국 관계자가 직접 중국에 가서 확인을 하면 다 해결될 일인데 지금 그게 불가능하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존재하는 거고요. 오늘 미국 전체 주가 떨어뜨린 원인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이 세 가지 지표가 요 며칠 미국 주식을 못 올라가게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 실업급여 청구자 수 1월 24일에는 81만 2천 건으로 1월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2월 18일 86만 1천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월 3일에 소폭 증가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연달아 증가해버리면 그만큼 미국 실무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2주 간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주가 지수에 이것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내에서도 판매량이 많지만 올해부터는 중국에서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요.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 경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중국은 빨리 코로나 털어내서 올해 IMF 경제 성장 전망치 8.2%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이고요. 1.3%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1.3%까지 뛰어올랐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높다. 이 말은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말이 되고요. 2월 23일 바이든 그린 액트가 발표가 있고 1.9 트릴리언이 시장에 공급되게 되면 채권 수익률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자금은 좀 더 안전한 자산인 채권이나 은행 예금으로 전환율이 높아져서 주식시장에 그만큼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래도 재무장관이 옐런이기 때문에 미국 전체 경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듯합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고요. 세 번째 악재가 오늘의 미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 옵션 만기일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모든 지표에 민감하게 투자자들이 반응하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 도래하면 시장은 항상 불안합니다. 테슬라 옵션은 지난주에 비해서 좋은 상황이고요. 콜 옵션이 풋 옵션보다 확실히 늘어났고 전체적인 비율도 1 레시오 아래 콜 옵션이 많습니다. 콜 옵션은 미래에 일정 가격의 테슬라 주식을 인수하겠다는 거고요. 가격이 클 수도 낮을 수도 있지만 일단 산다는 사람이 많으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또 볼륨이 이전처럼 10만, 30만 이렇게 큰 것이 아니라 상당한 투기 자본들이 테슬라보다는 다른 기업으로 이동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52,000불 신고가 갱신했고요. 이런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속에 비트코인 보유한 테슬라가 더욱 안정적인 투자처이죠. 20배 오르는 주식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요즘 빅테크주, 팡주식 테슬라가 횡보장에 수익률도 씁쓸하니까 한국 형님 누님들 지금 테슬라보다 소형주, 페니주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페니주 이것은 동정주라고 테슬라처럼 몇백 달러 하는 게 아닌 몇 달러 저가 소형주를 의미하는데요. 지금 2월 한국 투자자 순매수액만 보면 유니티 소프트웨어 1억 2천만, 반도체 세미컨
세미컨덕터 3배짜리 부동산 오픈도어 공매도 인기주 AMC 아크 우주산업 편입 꿈꾸는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 이런 핫한 종목들 찾아서 많이 들어가십니다. 애플, 테슬라, 퀄컴, TSMC에도 꾸준히 투자하지만 이렇게 소형주에 많이 투자하는 것은 해외 주식 투자 중기에 줄곧 있었고 제가 10년 이상 꾸준히 지켜봐 왔던 현상입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처음 투자할 때 유튜브 찾아보고 책 사서 보고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분산 투자 조금씩 이렇게 우량주 투자를 해야 되구나 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신중하죠. 일단 시드머니 다 넣고 나면 스마트폰에 찍히는 것은 그냥 숫자에 지나지 않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계좌 공유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하죠. 친구들이 말하기를 너 요즘 어디 투자해? 나야 항상 테슬라 존버지. 그러면 친구가 하하 너 테슬라 지금 계속 횡보장이야. 테슬라 지금 안 돼. 나처럼 테슬라 팔고 여기에 투자하는 거야. 내 거 계좌 봐봐. 계좌 한번 보니까 수익률 장난 아니고요.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고 밤에는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테슬라, 애플 주가 또 떨어지고 멘탈 털리고 있죠. 답답해서 급등주로 소액만 살짝 갈아타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 200% 이렇게 크게 한 방씩 터지고요. 이렇게 막 오르니까 소액만 투자했는데 갑자기 계산기 치기 시작하죠. 여기에 테슬라를 더 팔고 얼마를 더 넣었다면 돈 더 벌었을 건데 이렇게 하면서 이항, 게임스탑 이런 주식들 찾아 돌아다니다가 테슬라로 번 돈 다 날리는 거고요. 항상 소형주는 소형주답게 투자하시고요. 사설이 조금 길었습니다. 소형주라도 정말 제대로 된 소형주도 많습니다. 오늘 미국 대표 핫한 부동산 주식인 오픈도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건데요. 테슬라에 비해서 소형주이지만 아크인베스트, 손정희 이런 대가들이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손정희 비전 펀드는 이번에 쿠팡 상장 준비 중이고 코로나 때 주춤했었지만 지금은 완전 대박이죠. 3분기 투자 수익만 1조 3천 원에 달합니다. 온라인 부동산 오픈도어가 스타트업일 때 5천억 원 투자해서 지금 4배 17억 달러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오픈도어는 지금 아크에서 꾸준히 사모으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오픈도어나 유망한 소형주들 꾸준히 분석해서 영상 업로드 하니까 구독 알람은 꼭 켜두시고요. 오픈도어는 제가 항상 생각하지만 정말 한국에 도입되었으면 하는 부동산 서비스입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하나 구매하려면 너무 복잡하고요. 공인중개사에 법무사에 발품도 팔아야 하고 이런 오픈도어가 존재한다면 정말 부동산 가격도 안정되고 좋을 듯 합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면 매도자가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세 1에서 1.5%를 내야 되고요. 또 각종 부대 비용까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상으로 나옵니다. 거래 완료 시간까지도 3개월 이상 걸리고요. 이런 거래의 불편함을 해소하게 하는 게 오픈도어입니다. 부동산에 AI를 접목했다고 보면 되고요. 손정희가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도 AI, 무조건 AI 외치던 방향성과 딱 맞죠. 이렇게 복잡한 부동산 거래 간단하게 해주는 게 아이바이어이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집과 집을 소개시켜주는 중개 개념이라면 아이바이어는 그냥 오픈도어 이 회사가 집을 바로 회사 자금으로 직접 구매를 해서 다시 구매자한테 파는 형식입니다. 오픈도어가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서 50%고 진로우 오버패드가 따라오고 있고요. 진로우가 시장 점유율이 점점 커지고 있기는 한데 오픈도어가 먼저죠. 시장의 파이가 커지면 특정 지역의 진로우가 좀 더 잘한다 이 정도고요. 전체적으로는 오픈도어가 메인입니다.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연간 1조 6천억 달러고요. 식품이 1조, 중고차가 8,400억 달러. 이런 것과 비하면 부동산 시장은 정말 큽니다. 미국도 부동산 중개인이 200만 명 이상이라서 한국처럼 영세하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은 항상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픈도어가 커질 수 있는 공간이 엄청 많고요. 여타 2019년에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처럼 아직까지도 적자 기업입니다. 2013년을 흑자로 목표로 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쿠팡하고 좀 비슷하죠. 기업의 수익은 오픈도어가 주택을 매입해서 다시 재판매하는 게 메인 수익인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오픈도어가 주택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는 기술에 있다는 겁니다. 집이라는 게 아파트면 가격을 책정하기가 쉽지만 주택은 하나같이 기존의 소유자가 어떻게 관리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방개수가 몇 개냐, 고급 자재를 어떤 걸 사용했냐, 차고, 화장실, 주변 환경 이런 것을 오픈도어가 빅데이터 해서 가치를 산출해내는 겁니다. 이전에 주택 가격 책정할 때 옆집 가격이 얼마니까 우리 집도 어느 정도지
한다든지 이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또 빅데이터로 대출까지 직접 산출해서 제공하고요. 그냥 오픈도어로 부동산을 구매하면 논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문제 있으면 대기업에서 AS까지 해주고요. 수수료도 미국 중개사가 지금 수수료대가 5.5%에서 6%대인데 오픈도어는 5%로 수수료도 낮고요. 선택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핵심은 이런 기업을 투자할 때는 몰빵하지 마라. 반드시 자녀 성적 잘 나왔을 때 용돈 주듯이 투자해라. 이런 마인드입니다. 최근 주가가 $30까지 빠져서 고점에서 벗어나고 있고요. 미국의 실무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좋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관들이나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죠. 실적이 몇 년간 계속 적자이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좀 더 좋아질 듯 하고요. 미국에서는 시총이 지금 19조 이렇게 가는 기업들은 항상 세력이나 으쌰으쌰 부추기는 부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